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일리노이주의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것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장본인이 결국 주지사와 의회입니다. 새 주지사와 의회가 지금 이 난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모두의 큰 관심사죠. 나의 세금과 또 나의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생각은 어떠하고 주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현재 고려 중인 해결책들은 무엇이고 그 실현 가능성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결국 돈을 덜 쓰든지 아니면 돈을 더 걷어들이든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렇네요. 질문과 답이 이제 확실한데 일리노이 주 재정 상태가 최악이다 하는 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새 거버너는 지출 감축으로 해결한다. 스pen딩 컷이다. 이 얘기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민주당 의회에서는 현재 프로그램을 다 그대로 유지하자. 그 돈이 없는데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 거버너하고 의회 사이에 middle ground, 중간 지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제 이걸 따지는 건데 지금까지 보면은 중간 지점이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거버너가 하는 대로 이제 추진하면은 소셜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중단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스pen딩 컷 지출 감축이 되면은 주로 어느 쪽이 이제 타격을 받느냐. 저소득층, 중산층, 노약자, 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격을 받죠. vulnerable한 그런 그 그룹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커뮤니티도 이게 해당이 많이 될 겁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그 홈케어라는 거 있잖아요. 노약자들 집에 가서 이제 그 케어해 주는 건데 그것도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요전에 그 복지회 그 담당자를 잠시 뵀더니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복지회 예산도 많이 깎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뭐 어린이 차일드 케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다 깎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카고 트리뷴이 이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을 했는데 스프링필드에서 그러니까 주의회에서 이러면 별소득 텍스를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텍스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있는 텍스를 인상을 한다든지. 근데 여기도 신통한 답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씀씀이를 줄이든지 수입을 늘리든지 수입을 늘린다는 건 다시 말해서 텍스를 더 받는다는 건데 이게 다 신통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 해법이 별로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브루스 라너는 지금 선거 시에 이제 적자 재정 타개를 위해서 이 재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세일스 텍스를 올리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를 거론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세일스 텍스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새 예산서에서는 이 세일스 텍스 인상 부분은 완전히 쑥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셈이냐. 언론들이 해석하기는 지출 감축을 먼저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일단 주 재정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났다 하는 거를 눈으로 보게 느끼게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뭐 세일스 텍스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전략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냥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고통이 크게 네. 오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고통을 누가 받느냐? 주로 노약자들, 저소득층, 중산층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예상이죠. 예. 자, 민주당 의회 측은요, 지출 감축과 또 세금 인상을 병행하자는 그런 의견인데,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것도 이제 별로 신통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버너는 돈이 없으니까 쓰던 걸 줄이자. 민주당에서는 줄이는 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줄이기도 하고 수입도 늘리고 다시 말해서 텍스도 올리고 이 양자를 병행합시다. 이 얘기를 이제 선거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텍스를 올리는 거는 주로 부자 쪽에 올리자. 일반 중산층들은 아직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surcharge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 10억 달러 정도의 revenue가 생긴다는 거죠. 수입이 생긴다는 거죠. 10억 달러는 큰 돈 아니에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봐서 이게 지금 현재 별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세 평등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법상으로 법상으로 다 이게 조세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부자들만 인컴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람만 따로 서차지를 물린다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럼 법을 바꾸면 2016년도 투표할 때나 바꾸지 그전엔 못 바꾸잖아요. 2015년에 지금 바꿀 수가 없죠. 갑자기. 네. 예, 그러니까 시간도 안 되고 기술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민주당 의회 쪽에서 뭘 하느냐. 다른 걸 한번 찾아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텍스를 올리는 거 새로 만드는 텍스를 한 10여 건을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몇 개는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또 관계 없는 것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총기 구입 시에 3.75%의 텍스를 부과한다. 뭐 우리 한인사회 텍스 총기 사는 사람 많지 않겠죠. 그렇고 그러나 이제 설탕 음료 그러니까 슈거가 들어간 음료 콕이라든가 네. 뭐 펩시라든가 이런 거 설탕 음료에는 1온스에 1센트의 세금을 물린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1온스면 아주 조금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우리가 코카콜라 캔에 들은 거 그게 한 12온스 돼요. 12온스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12온스에다가 1온스에 1센트씩 물린다고 하면 12센트를 더 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콕 하나 사는데 지금 뭐 50전을 낸다 그러면 60전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셀라이트 TV, 케이블 TV 여기도 한 5%씩 서차지를 물리자.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카고에 선물 거래소가 큰 게 있는데 이 거래할 때 텍스를 물리자. 이건 뭐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corporate tax, 그 기업세에서 특혜를 지금 주고 있는 거를 뺏어버리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나 브루스라는 주에서 친기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기업들이 시카고, 일리노이로 많이 와서 여기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지 결국 잘 되는 거니까 친기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업들의 특혜를 자꾸 뺏으면은 기업들이 떠나죠. 그러면 그렇죠.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카지노. 이 카지노 얘기는 뭐 10년 동안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시카고 다운타운에 카지노를 만들자 하는 얘기 뭐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랬는데 그걸 만들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서버브 지역에 한 4개소에다가 카지노를 더 허가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카지노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죠. 특히 백퀸 전 주지사 같은 사람이 절대로 반대해서 다 통과되는데도 사인 안 해서 무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카지노를 열면은 거기에서 도박을 하게 되잖아요. 도박이라는 것도 나쁘지만은 누가 가느냐가 문제예요. 주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들이 간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거기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하다가 돈을 몇백 불이고 몇천 불이고 잃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따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게 제2의 세금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세금을 누가? 돈 없는 사람들이 내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 트래픽 그 티켓 받으면 제2의 세금이다 하는 거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도 반대 여론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브루스 라나가 세일스 텍스 얘기를 한 것은 가령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때 거기다가 텍스를 물린다든가 그런 걸 얘기한 네. 거거든요. 가령 뭐 어디 실험실에 가서 테스트를 하더라도 서비스를 내라. 세일스 텍스를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찬반 프로스 앤 칸스가 다 있는데 정작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제가 리스트한 그런 텍스들을 다 올린다든가 새로 텍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리노이의 1년 적자분을 메꿀 수 있는 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 120억 달러씩 미친단 적자란 말이에요. 이걸 그리고 지금 이제 브루스라는 우선 한 70억 달러를 줄이자 적자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까 뭐 부자들 뭐 증세를 한다고 그래도 10억 달러밖에 안 나온다는 네. 거예요. 70억 달러 어림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다음에 브루스라는 지금 이제 텍스를 올리는 거는 절대로 반대고 호되게 깎자. 그거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의회가 이제 그 위토 프루프 숫자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그 3분의 2선이 있기 때문에 가버너가 뭐라고 그래도 의회에서 말 안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증세를 한다는 거는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 아니에요. 잘못 증세하자는데 그렇게 찬표를 되죠. 던졌다가는 네. 잘못하면 집에 가서 해보게 되니까. 네. 그걸 쉽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선이 꼭 나오라는 법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키고 그래가지고 이게 쉬운 해결책이 없고 중간 지점도 지금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금을 다 걷어들인다고 그래도
120억 달러 미치는 거를 메꿀 방법이 아직은 없다는 거죠. 네. 그겁니다. 자, 문제는 확실한데 이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거, 그것이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중산층이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중산층들이 혜택을 뺏기게 되니까 예전에 코스트 시프팅 말씀도 한번 들으지 않았어요? 가령 CTA 버스 타는 거를 보조금을 안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금 올릴 거 아니에요. 네. 대학에 보조금을 안 준다. 그러면 등록금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구냐? 중산층들이 호연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텍스를 올리기도 어렵고 올린다고 하더라도 적자 메꾸길 정도의 돈도 되지 않고 그게 문제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 브루스 라너가 하자는 대로 호되게 지출을 감축한다 그러면은 고통을 결국 감내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고통을 받느냐? 노약자, 저소득, 중산층, 장애자들이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부자들은 깎아봤자 별 타격이 없죠. 그렇다면은 지출 감축 플러스 세금 인상을 병행하는 게 옳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세금 인상 자체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있고 의회 내 통일된 의견도 만들기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이게 어렵고 2016년도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해결점이 없죠. 근데 현재 상황은 2016년도의 적자만 127억 달러가 예상이 되죠. 그다음에 지금 일리노이에서 주정부가 지금 외상값을 지고 있는 거 돈을 못 준 게 한 70억 달러예요. 엄청난 돈이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인컴 텍스 얘기 지난번에도 나눴습니다만은 금년 1월 1일부터 5%에서 3.75%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부족분이 40억 달러. 전부 억걱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공무원 은퇴연금 부족분이 이제 1,000억 달러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전국 50개 주 최악의 사태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법원에 이 소송이 올라가 있죠. 네. 근데 지난주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대법원에 가서 이제 양측이 이 얘기에 대해 주장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사들이 굉장히 좀 회의적인 분위기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하는 게 언론들이 보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헌법상에 명문화돼 있잖아요. 이 혜택은 깎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명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평생 근로자들이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보호하자 하는 거죠. 정치적인 환경이나 재정적인 환경이 변화한다고 해서 평생 30년, 40년 일한 사람들의 근로자들의 혜택을 깎으면 되느냐. 그걸 미리 거기다 쐐기를 박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입법자들이 몇십 년 전에 벌써 그걸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없앤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별로 뾰족한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 아침에 뉴스에 말씀드릴 때 제가 읽은 얘기인데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일리노이 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한 9만 5천 명이 줄었다고 그러죠. 숫자상으로. 그렇습니까? 한 네. 10만 명이 줄은 거예요. 왜 줄었느냐.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들을 해보니까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 재정적으로 이 스테이트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잡도 별로 신통치 않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링컨 파크에 살던 부부가 인디애나의 크라운 포인트라는 조그만 타운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 사람 예를 들었어요. 한 언론이. 네. 그러니까 보니까 프로퍼티 텍스를 링컨 파크에서 6,700불을 냈는데 인디애나로 가서 2,400불을 낸다는 거예요. 교육비, 아이들 교육비가 여기서 5만 1,000불이 들었는데 거기 가서 한 18,000불밖에 안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사를 안 가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결책은 별로 없고 떠나는 사람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예. 어쨌든 좀 빨리 해결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일리노이주 이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서 주지사와 의회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 중인 여러 해결책들 또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종합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 주는 아주 화창한 주말이 되겠죠. 네, 오늘 날씨 좋네요. 지금. 네, 언제쯤 이제 필드에 나가실 예정이세요? 글쎄, 예, 파릇파릇한 예. 이제 잔디를 보시면 많은 골퍼들께서 가슴이 설레실 텐데 말이죠. 예,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감사합니다.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